Q&A 시간. 왜 프로젝트 하십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할 때 기간을 좀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단시간에 이제 끝나진 않고 다 열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연속성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의 어떤 진화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수평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어떻게 벗어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하나의 세레모니로 이 발표 기회를 주신 기획자신 강수미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지금 주관하고 계신 아르테 프리 그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시작했고, 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PCT 프로젝트, 충정로 모던 프로젝트를 선보일게요. 제가 작년에 개인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그때는 저 문자가 틀렸나요? 그러니까 걷는 도시 충정로 모던이라고 했고요. 생각해보니 굳이 워킹시티면 이제 그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알기 때문에 워킹시티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책자 프로젝트고요. 만모자라고 해도 되고, 산책자, 만모자, 모자, 발길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어로는 플라너라고 하고, 영어로는 정확한 이것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친구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영어로는 트래커라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 플라너하고 트래커는 실제로 말이 다릅니다. 근데 영미권에서도 플라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플라너라는 단어는 특히 19세기에 도시를 산책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지칭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구성할 때 특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보들레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태환 씨입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19세기 말 문학,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유럽이죠. 19세기 말을 대변하는 유명한 시인이고, 파리의 우울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박태환 씨는 한국의 근대 어떤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34년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기반을 두었고요. 물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변하는 근대 도시를 사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 강수미 선생님도 계신 발터 베냐민을 빼놓을 수 없겠죠. 공교롭게도 발터 베냐민은 박태원 씨하고 발터 베냐민이 아카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의 동시대적으로 시작을 한다. 물론 발터 베냐민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서울을 제가 살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박태원 씨, 서울 시내를 걸었던 구보 씨를 만들어낸 박태원 씨의 소설 구보시의 1위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원 씨는 특히 고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모더놀러지라는 용어인데 이거 번역해서 고현학이라고 했는데, 현대 도시 일상생활의 풍속을 고찰하면서 현대의 어떤 진상을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산책자의 관찰, 기록을 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킹식토 프로젝트에 제가 2014년 작년 겨울에 11월에 전시를 했는데, 특히 산책자에 관한 초상화가 많이 있어요. 저는 초상화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초상화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산책자의 위상을 만드는 것이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저의 과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책자는 누구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산책자의 어떤 자화상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걸러서 전시해 내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든 만큼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산책자는 제게 있어서는 스펙타터는 아니고, 그죠? 관찰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아닌, 한 도시 안에서의 구경꾼이 아니고 관찰자고, 매우 자주 음험한, 그야말로 관음자예요. 잘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산책자는. 그리고 산책자는 또한 저에게는 시인이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도시 풍경을 시인이고,
그다음에 도시 풍경을 드러내는 어떤 칼레이도스코프, 그 만화경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자에 의해서, 그죠? 산책자에 의해서 드러낸 풍경은 그야말로 천변 만화 풍경이라고 저는 첫 번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자에게 필요한 거는 거북이죠. 그래서 거북이는 제가 하나의 은유로서 사진으로 이제 찍었지만 실제 거북이를 가서 만나고 거북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름 내내 방방이 찍어오긴 했습니다. 자, 도시를 살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도시를 살려는 그 학자들의 일군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지만 도시가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생겨나는 이런 도시는 부메랑같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회 방식까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시에 관한 탐구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워킹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충정로 모던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충정로를 제일 먼저 첫 번째 나들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충정로 여러분 어디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정로는 지금 서울역 옆에 있고요. 그 옆에 경찰청이 있고, 충정로 근처에는 경기초등학교도 있고 경기대학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대충. 그래서 이 충정로를 탐사해보기로 했는데, 괜히 충정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구역 중에 한 부분이 충정로입니다. 충정로를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충정로를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충정로에 첫 나들이를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아파트 문화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홍제동에서부터 충정로에 이르기까지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세워진 그 초기 근대식 아파트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문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이렇게 충정로 바로 옆에 홍지동하고 그 다음에 교남동 지역인데요. 거기서 대단히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재개발 재가는 작업을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홍지동하고 그다음에 교남동이 어디냐면은 강북 삼성병원 있죠. 바로 그 지역이 지금 교남동 지역에 지금 대대적인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주 오래된 동네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고층 빌딩이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산책을 하면서 여기서 6개월에 걸쳐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담았어요. 실은 이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건축물이 다 사라진 그 지점이죠. 한편 이 서울 지역을 파악한다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각 지역의 우리가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서울은 회색이고 어디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질문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가 하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이 충정로 방문에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약 그 안에 천 개의 풍경이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 서울 안에 1000개의 풍경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1000개의 풍경을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정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역인데요. 이 외쪽으로는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충정로를 제가 워킹 시티라고 하면 진짜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충정로를 얼마나 많이 제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충정로는 제게는 서울의 근대가 시작된 점이 충정로입니다. 박대원 씨 같으면은 광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에는 화신백화점도 있었고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의 출발점이 광교라는 것. 근데 저는 또 다른 근대 출발점은 충정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충정로는 바로 서울역 옆에 있어요. 그래서 충정로에서 어떤 외래 부분이 도착하는 제1의 장소가 그 충정로 지역이었고요.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근대를 장식하는 최초의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약현성당도 있고, 그다음 미동초등학교도 있고, 종군단, 동아일보 본사, 충동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양화점 있죠. 2000년 전후에 6개월 이후에 양화점이 최초로
들어선 것이 또한 여기 영천교 살롱 구두점 저 충정로에 안에 있는 그다음에 충정로에서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거는 그 안에 있는 7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지어진 최초의 근대식 아파트예요. 우리 근대식 아파트를 얘기할 적에 한강변 아파트를 얘기하시면요. 실은 충정로에 있는 근대식 아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강변에 지어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전통과 현대가 나눠올 때, 전통과 현대 문제에 있어서 근대식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전통과 현대의 어떤 충돌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결합을 볼 수 있는 기묘한 건축물들, 그 근대식 아파트들이 충정로에 많이 몰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서서물 아파트고요. 서서물 아파트의 원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금화 시민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충정로가 갖고 있는 이 충정로를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충정로에는 독자적인 색깔이 있다. 것이 제 확신이었고요. 만약 충정로에서 겉에 봤을 때 전혀 특징이 없는 충정로의 이런 것들을 그죠? 어떤 축축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천개의 풍경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확신을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얻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서울의 근대화 가장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소, 저에게는 근접한 장소가 충정로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정로 시민 아파트, 금화 시민 아파트에 있어서는요, 이 장소성을 이 작업을 하면서 장소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저한테 또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장소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특히 심리적인 인상을 전달한다든지, 무엇보다 이런 아파트들 하면 굉장히 인상이 강렬하거든요. 강렬히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지 또는 이 물리적인 효과 있죠. 그 지역에 갔을 때 빛이라든지 독특한 바람 같은 거 특히 이 금화 시민 아파트는요 충정로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햇볕이 굉장히 잘 들고요. 바람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덥지만은 전혀 덥지 않다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받았던 그 어떤 그 장소성에 관한 인상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으로만 찍는 것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2명의 그 무용가들과 함께 협력 작업을 해서 금화 시민 아파트에 관한 그 비디오 작업, 그 댄스 퍼포먼스를 했고요. 촬영은 제가 하고 2명의 그 무용가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충정로를 방문을 했고요. 방문해서 그들의 얘기도 나누고 그들이 가졌던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춤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춤을 촬영을 했죠. 나머지 작업 짧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겨진 버려진 것과 새 것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산책자연과 다른 우연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럼 동영상 작업 시간이 있으면 조금 들어볼까요? 작업은 1차 편집한 작업이고요. 조지영 씨하고 지인양이라는 중국인 무용수인데 조지영 씨하고는 실은 작업을 2차례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2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몸짓에 이렇게 바람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촬영 도구를 빌려서 왔기 때문에 당일날 바람이 없어서 그 장소성을 전달하는 데는 아주 첫 번째 것만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질적인 것에 관한 충돌에 관한 문제하고요. 충정로의 안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런 골목길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선적인 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두 이질적인 것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문제로 어떤 열린 작업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즉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카메라가 즉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멈칫멈칫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무엇보다도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성에 관한 문제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산책자에 관한, 그렇죠? 산책자의 산책 성격에 관한 문제하고 실은 관련이 있어요. 즉흥성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육적인 긴장감 같은 것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즉흥성에서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구하냐의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